오늘은요 네. 제가 모르고 지금 아트를 바로 하려고 팁을 붙였는데요. 생각해보니까 팁을 부착하는 것까지는 좋아. 근데 팁 부착하는 것도 이제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 건데, 오늘은 팁을 부착하고 나서 이제 아트를, 그러니까 젤을 시술할 때 어떻게 준비를 해야지 젤의 리프팅을 줄일 수 있는지 팁을 사서 팁을 붙여요. 지금 저는 풀팁을 붙였어요. 풀팁이라고 하면 프리엣지에서부터 큐티클 라인까지 다 이렇게 전체가 풀로 가득 차 있는 이런 팁 형태를 얘기를 하는데, 풀팁을 붙였는데 이렇게 반짝반짝하죠. 광택이 돌아요. 이제 이런 광택들, 이렇게 광택이 도는 상태에서 젤을 시술하는 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은 책받침 같은 거 위에다가 이제 뭐 젤을 발라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책받침에서 조금 이렇게 착착착 긁으면은 긁히잖아요. 긁혀서 이제 뜯어지잖아요. 약간 그런 거 같은 상태인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 책받침 같이 맨질맨질한 이 표면을 샌딩을 해서 도화지 상태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도화지 스케치북에다가는 우리가 뭐 컬러라든지 뭐 젤 같은 거 폴리쉬를 발라도 잘 떨어지지 않겠죠.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반짝반짝한 유광의 상태를 샌딩을 통해서 무광으로 만들어 줄 거고, 젤 시술할 때에는 꼭 샌딩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꼼꼼하게. 네, 지금 샌딩이 마무리된 상태인데, 자, 샌딩을 하고 나면은 이렇게 더스트들이 많이 묻어 있죠. 요거를 더스트 브러쉬로 털어주는데, 더스트 브러쉬로만 털고 아세톤으로는 닦지 않아요, 이 주변을. 그래서 더스트 브러쉬로 큐티클 안쪽까지 꼼꼼하게 닦아줄 거예요. 왜 아세톤을 사용하지 않냐면은, 그러니까 샌딩 작업을 해놨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표면을 약간 거칠게 다듬어 놓은 상태예요. 그죠? 맨들맨들했던 팁을 거칠게 다듬어 놓은 상태인데, 이 상태가 아세톤이 닿게 되면은 다시 이 플라스틱 팁이 녹게 되면서 반질반질해지게 돼요.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아세톤을 사용하지 않고 더스트 브러쉬로만 털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본더 제품을 사용을 해서 베이스 바르기 전에 사용하는, 저는 디젤에서 나오는, 보이나요? 울트라 본더를 저는 사용을 하는데, 네. 이렇게 바로 아세톤을 사용하지 않고 더스트를 깨끗하게 털어준 다음에 본더를 바로 발라줍니다. 그러고는 알죠? 베이스 바르고 이제 젤 시술 들어갈 거예요. 오늘 할 디자인은 세로 그라데이션이에요. 그래서 세로 그라데이션은 보통 그라데이션이라고 하면 후리엣지에서 큐티클 라인 또는 큐티클 라인에서 후리엣지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데, 세로 그라데이션은 반대로 양 사이드에서 왼쪽에서 우측으로, 우측에서 왼쪽으로 이런 식으로 그라데이션을 표현할 거예요. 자, 표현하게 될 컬러는 제가 좋아하는 톤들, 이건 띵크 오브 컬러인데요. 약간 이런 색감으로 표현할 거예요. 이렇게 살짝 두 개의 색상은 살짝 톤이 다운되어 있고, 얘는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 있는 남색, 네이비예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색깔 사용해서, 저 같은 경우 세로 그라데이션을 할 때에는 처음에 쓰는 컬러는 좀 더 틱하다는 건 끈적끈적하고 발색이 좋은 컬러를 먼저 써요. 아니면 좀 더 진한 색. 왜냐하면은,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풀코트 해줄 거예요. 여기서부터 핑크 베이지 같은, 핑크 그레이 같은 컬러예요. 지금 이거는 반보다 살짝 더 발랐어요. 반보다 조금 더 이렇게 돌려서, 여기는 브러쉬를 펴서 이어서 풀코트 해야죠. 그 다음에 브러쉬를 좀 닦아가면서 할 거예요. 브러쉬에 있는 양을 좀 닦아가면서, 먼지 들어갔다. 자, 이제 좌우로 움직여주면서 브러쉬를 이제 점점 왼쪽으로 이동할 거예요. 그러면서 제 브러쉬에 묻어있는 블루가, 먼지 됐다. 이런 식으로. 요즘 컬러들은 잘 흐르지 않아서 제형이 바로바로 큐어링 하나씩 안 하고 같이 해주셔도 돼요.
자, 조금 더 어두운 컬러부터 깔게요. 설명해놓고 까먹을 뻔했네요. 자, 반 이상 발라주셨고 해주고 요쯤 오면 이제 브러쉬를 닦아줍니다. 브러쉬는 양을 빼서 자연스럽게 이 남색과 교차될 수 있도록. 일단 이렇게 진한 컬러가 들어가면 교차될 때 좀 조심하셔야 되고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부드러워질 때까지 여러 번의 터치를 해주셔야 되고 브러쉬의 각도는 똑같은 45도로 시작해서 45도로 끝나는, 제가 그냥 막 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유지를 시켜주셔야지 일정한 또 매끄러운 컬러가 나오거든요. 이때 만약에 브러쉬를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게 되면 이러면서 브러쉬가 90도로 세워졌을 때 여기 있는 컬러들이 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컬러를 브러쉬의 각도를 유지해 주셔야지 예쁜 그라데이션을 할 수 있어요. 이건 풀 컬러링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풀 컬러링 할 때 뭐 45도로 유지해라 45도로 유지해라, 큐티클 라인은 45도 많이들 얘기하죠. 기본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원콧은 이 정도로 할게요. 자, 이렇게 컬러링을 완성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저희는 여기다가 블랙 풀스톤을 매치할 거예요. 블랙은 요즘 원체 다들 제품들이 발색이 너무 잘 나오죠. 그래서 저는 보통 블랙 컬러는 원콧 할 때가 많아요. 이렇게 풀스톤 할 때에는 이렇게 풀스톤으로 어차피 다 가려질 거잖아요. 이 상태에서 풀스톤을 붙이게 되면 이런 사이드 같은 데는 스톤을 끝까지 안 붙이잖아요. 뚱뚱해 보일까봐. 그래서 이런 사이드나 큐티클 라인 쪽 또는 스톤 사이사이에 그래도 반짝반짝 이렇게 글리터링하게 있게끔 글리터를 살짝 올려줄 거예요. 제품이 궁금하신 분들은 개인톡 주세요. 더보기란. 뭐라고? 더보기란. 그런 게 있어? 야, 너도 몰라? 제품명 요즘 더보기란에 적어놓잖아요. 자, 클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건 풀 컬러링. 자, 클리어의 목적은 밑에 있는 디자인을 첫 번째 보호하는 역할, 보호하는 목적이 있어요. 컬러링만 하게 될 경우에는 클리어 젤 안 사용하시는 샵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사용합니다. 클리어의 역할에 클리어를 발라줌으로써 손톱이 강하고 튼튼해지거든요. 손톱을 보호해주고요. 특히 이렇게 긴 손톱 같은 경우는 저번 시간에도 말했지만 하이포인트를 만들어줌으로써, 지금 옆에서 보면 일자죠? 하이포인트 없어요. 하이포인트를 만들어줌으로써 이 하이포인트에서 양옆으로 연결되는 이 스트레스 포인트까지 잘 커버를 해줌으로써 이 손톱이 튼튼해지는 거거든요. 손톱이 가장 스트레스 많이 받고 약한 부분, 스트레스 포인트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연결되어 있는 이 하이포인트 부분, 여기에다가 양을 적절하게 올려주시면 손톱이 튼튼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풀 컬러링 해줌으로써 밑에 있는 컬러 또는 액세서리들을 보호해주는 거예요. 클리어를 해줌으로써. 그리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손톱을 튼튼하고 강하게 유지시켜주는 거고, 양을 적절하게 올려서 이상 손톱이라고 하죠. 너무 벌어져 있거나 너무 뻗쳐 있거나 이런 스키점프 손톱들, 그런 손톱의 이상 상태를 또 보완을 해줌으로써 또 미적인 아름다움까지 클리어를 통해서 표현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미적인 아름다움까지 그 세 가지가 클리어의 목적이에요. 클리어 오버레이. 자, 그래서 적절한 하이포인트를 만들어 줄게요. 자, 넓어지는 게 싫다. 그럼 여기서부터 오면 안 돼. 여기서부터 오면 정면에서 봤을 때 절대 뚱뚱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적절한 하이포인트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넣어주세요. 빠르게.
여러분 클리어는 투명하기 때문에 빛 투과율이 좋아서 금방금방 하나씩 넣었다 빼셔도 되죠. 하지만 이런 블랙 컬러는 안 돼요. 빛 투과율이 아주 적기 때문에 빛이 투과해서 겉에 표면을 조금 말리려고 할 때 손을 빼버리는 거예요, 램프에서. 그렇게 되면 겉에만 굳고 안에는 안 굳게 돼서 겉에 표면이 수축이 되면서 우글우글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진한 컬러들은 큐어링 시간을 충분히 해주셔야 되고, 클리어나 베이스 젤, 탑젤 같이 투명한 젤들은 빛 투과율이 좋기 때문에 금방금방 꺼내셔서 바로 시술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풀스톤이 들어갈 자리에는 클리어 오버레이를 두껍게 하지 않을 거예요. 어차피 풀스톤들이 또 우리 하이 포인트도 만들어 줄 거고 두께감도 만들어 줄 거니까. 자, 이때도 클리어를 바를 때도 마찬가지. 45도로 시작해서 45도로 끝나야 돼. 45도로 시작해서 45도로. 이때 이렇게 발라버리면 어때요? 브러쉬가 눌릴 때 여기 있는 양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건 모든 컬러를 바를 때 다 똑같아요. 그래서 브러쉬를 각도를 일정하게 이렇게 사용을 해줘야지 큐티클에서 후리츠까지 동일한 양을 바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칠했는데 보통 이 양을 가지고 끝까지 다 칠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쪽은 두껍고 이쪽은 얇아져요.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모자라면 다시 떠서 여기서부터 다시 바르세요. 자, 다시 일정하게 펴바를게요. 네. 풀 컬러링 중요하죠? 후리츠 단면까지 보호해주고, 바르고 난 다음에 이제 옆에서 능선이나 이런 것들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상대방의 손을 45도로 밑으로 내리셔야 돼요. 그래서 큐티클에 있는 양이 밑으로 자연스럽게 떨어지면서 큐티클 쪽은 얇아지고 하이 포인트 쪽으로 클리어 양이 모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능선이 만들어져요. 이때 이렇게 숙이지 않고 이렇게 하고 클리어를 하게 될 경우에는 모여졌던 양이 사이드로 흐르게 되기 때문에 옆이 뚱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뚱뚱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45도로 상대방의 손을 밑으로 좀 내리고, 뚱뚱해지니까 여기서부터 바르지 말고 여기서부터. 오늘 꿀팁들의 대방출이죠. 제가 첫 번째 때 너무 설명을 디테일하게 다 못 드린 것 같아서 넣어주세요. 그리고 처음에 바를 때 가운데서 이렇게 눌러 바르셔서 사이드를 바르지 마세요. 사이드는 사이드에 가서 상대방 손을 돌려서 브러쉬를 사이드에 대고 바르셔야지 사이드가 매트해지지 않아요. 매트하다는 거는 양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컬러링이 항상 사이드가 밝아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내가 상대방 손을 제대로 돌리면서 브러쉬가 직접적으로 사이드에 닿고 있는지 이걸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렇게 펴서 사이드를 바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브러쉬 자체가 사이드에 가고 있는지 그거를 체크해 보시면 컬러링이 일정해지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장난 아니죠? 저는 극강의 매끄러운 표면을 위해서 파일링 작업을 해요. 이때 쉐입을 다시 잡고 표면을 파일링을 다시 해줘요. 그래서 이거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탑을 바르면 표면이 아주 매끄러워지는데요. 이 과정도 안 하는 샵들이 보통 많죠. 근데 이제 프리미엄 샵들에서는 이제는 이런 것들도 해줘야 돼요. 자, 이렇게 표면 정리 작업이 끝났어요. 파일링으로 광택이 나지 않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탑 작업을 해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탑 기능만 있는 탑을 사용해요. 제가 이렇게 탑 기능만 하는 탑을 쓸 수 있는 이유는 저 같은 경우는 클리어 젤 작업을 따로 하기 때문에, 통젤 작업을. 그래서 저는 이렇게 탑을 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표면 정리도 하잖아요, 파일로. 그 표면 정리를 이렇게 매끄럽게 해놨는데 갑자기 도톰한 젤을 사용하면은 또 투박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느낌이 싫어서 깨끗하게 다듬고 두께감이 거의 없는, 네, 손 주세요. 그리고 광택감만 줄 수 있는 탑을 이용해요. 이제 탑 큐어링이 끝나고 난 후에는 저희는 또 논와이프 탑젤 안 쓰고 일반 탑젤을 쓰기 때문에
남아있는 젤 찌꺼기, 미경화제를 닦아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이 작업을 조금이라도 허투루 한다 그러면 글루를 사용해서 붙이는 스톤들은 우르르 떨어집니다. 그것도 깨끗하게. 그래서 저는 100% 퓨어 아세톤으로 엄청 깨끗하게 닦아요. 저희 샵에서 스톤 붙이면 진짜 안 떨어진다고들 하시거든요. 이런 꼼꼼한 작업들, 그러니까 그냥 별거 아니거든. 그냥 이런 것들 되게 기본적인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잘 지켜주면 돼. 뽀드득 뽀드득. 자, 붙여볼게요. 저희는 데싱 디바 사용하고, 자, 바를 때 우리 케이크에 크림 바르듯이 너무 꾹 누르지 말고 위에서, 표면에서 허공에서 떠가지고 생크림 케이크 바르듯이 크림. 자, 사이드까지는 바르지 않아요. 여기까지 스톤 붙일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스톤도 안 붙이는데 글루를 거기까지 묻혀놓으면 거기가 나중에 뿌얘져요. 그래서 스톤이 부착되는 부분만. 자, 풀스톤은 여러 가지 뭐 스타일이 있어요. 뭐 이렇게 좀 볼드한 것들을 넣고, 그리고 이렇게 각진 애들을 넣어서 뭔가 되게 각지고 볼드하게 뭔가 여성스럽지 않은 느낌으로 넣을 거다 라는 컨셉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뭐 물방울 모양, 뭐 제가 이 전 시간에 사용했던 그런 여성스러운 모양의 스톤을 사용할 때도 있지만, 뭐 어떤 컨셉이든지 간에 중요한 거는 한 가지, 뚱뚱해져 보이지 않게끔. 아무도 뚱뚱해 보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본인 시야에서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양옆, 사이드로 넘치지 않게끔 스톤을 붙여줄 거예요. 이렇게 스톤을 넣으니까 좀 힘들긴 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스톤 붙일 때 좀 이런, 저는 사이사이 공간 같은 거 없이 이렇게 따닥따닥 붙여요. 따닥따닥. 이렇게 되면 스톤과 스톤 사이에 또 글루링이 또 이렇게 응축되면서 지속력도 높아지고 튼튼해져요.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사이사이에 이렇게 놓고 이렇게 따닥따닥 붙여주세요. 빈 공간 없이. 여기까지는 빈 공간 없이. 이제 스톤을 붙일 때 시간이 오래 걸리시는 분들은 미리 이렇게 펴 발라 놓으면은 살짝씩 굳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시는 분들은 미리 펴 바르지 마시고 하나 완성되면 그 다음에 펴 발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원래 한꺼번에 다 펴 바르고 시작하는데, 이렇게. 자, 글루 드라이 뿌릴 때는 너무 가까이서 칙 하면은 상대방이 차가워요. 10에서 15도 띄고, 10에서 15도 띄고, 살짝. 그러고서 살짝 그냥 여유만 드세요. 그냥 진짜 엄청 세게 이렇게 뿌리고 바로 닦으시는 분들 있거든요. 엄청 차가워요. 예뻐. 그리고 글루 드라이 뿌리고 나면 백탁 현상이 생겨요. 백탁 현상이 생길 때는 아세톤을 소량 묻힌 솜으로 이렇게 닦아주면 돼요. 근데 아세톤 양이 너무 많게 되면 밑에 있는 글루가 또 녹아서 다시 백탁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아세톤의 양이 적절히 적어야 돼요.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아세톤 양이. 이렇게. 짜잔! 이렇게 보여주세요.